자, 일단 뭐 오늘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미반도체도 글쎄요,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이외에 수급이 더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오히려 매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 강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10만 2천 원에서부터 치고 뚫고 올라갈 때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올릴 때 그때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확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눌려졌을 때 프로그램 매수는 더 확대된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어느 쪽에서든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서 뭐 물론 그 수급 범위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은 그 수급이 15%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종가 기준에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였느냐라고 했을 때 뭐 HLB보다는 월등한 거죠. HLB의 대주주 지분 10.5% 대주주 지분 대비 62.61%의 대주주 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옹호론자는 지금의 기준에서도 2차 전지 옹호론자분들은 불만족스러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똑같은 성장주인데 한미반도체는 이뻐라 하고 왜 2차 전지 종목은 싫어하느냐의 기준 기관 투자자들이. 근데 그게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를 떠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이제 붙어 있느냐, 그 프리미엄 붙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주가에 과도하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한미 반도체의 기준은 오늘 장중 기준에 20%의 변동을 또 넘겼습니다. 2월 8일 날 상한가 진입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3월 들어서도 3월 4일 19%, 그리고 3월 6일 7%.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뭐 거의 2주 이상, 3주 정도 형성을 했었는데 어제의 기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사실상은. 어제 기준에 아쉬운 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꼬리가 달려 있었던 부분의 아쉬움입니다. 뭐 그 정도의 기준. 그리고 이제 오늘 그것을 보란 듯이 멋들어지게 에, 강력한 변동성의 확장으로 들어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어제 기준에 이제 그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이동을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꼬리가 달리고 내려와서 그래 이동을 잘 멈춰 있었나라는 해석을 했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프로그램 수급 0.3%씩 들어오는 30만 주 들어오는 그 수급 범위에서 주가의 변동률은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물론 시가총액 10조 수준의 종목이 개장 초에 10만 2천 원 정도 형성을 했다. 그것만 해도 변동률이 높은 거 있죠. 10만 2천 원이면 뭐 5% 가까운 변동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뚫리면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확장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치고 갈 거냐, 아니면 과거의 흐름처럼 눌림이 나올 거냐. 어느 방향이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어도. 그래서 뭐 과거라고 할 필요도 없죠.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2월 이후에 거래가 터져지고 양봉이 나오던 시점, 그리고 이제 도지가 나온 이후의 흐름에서는 뭐 차익 실현 기준 설정을 잡는 것도 무난한 기준이었다라는 거고, 그다음 추세적인 강화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됐을 때 거래가 터지기도 했고, 거래가 이제 그 제한적인데 거래량의 기준에서 제한적인데 올라간 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 대금이 형성됐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수급 쪽에서 매수 강도가 이제 확장이 됐던 부분이죠. 프로그램 쪽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누적 수급, 메이저들의 수급이 이제 확장돼 있는 범위에서의 흐름이어서 추세 강화가 형성이 돼 있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차익 실현도 설정하셔도 되고 중립 범위로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력주로 넣어둘 정도로 일단 5% 비중으로 넣어놨잖아요.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중간 범위의 그
고점에서 이제 꼬리 달리고 했을 때 당연히 변동성 기준에서의 매매의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해야 되는 구간이 맞죠. 근데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시장의 연동이든 아니면 뭐 자체적인 흐름이든 그런 흐름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103,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기준인데 가지고 계셔도 무난하다라는 게 우리는 이제 주력주로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포트에서 비중을 제외시키지 않는 한 이 종목이 정점의 인식이 잡힐 만큼의 변곡일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변곡일이 나타나려면 지금 위치에서는 최소 거래대금이 2조 정도,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 2조 터지면 최상위의 거래대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조 정도 거래가 터지고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최정점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수준에서 뭐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이런 거는 그런 부분은 일단은 뭐 추세 추이 강화 단기의 고점에서의 뭐 일부 개별 차익 실현 이 정도로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이제 당연히 기술적인 이론상으로는 그 중간 범위의 흐름을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얘를 팔아서 새로운 포트를 채울 종목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은 유지해서 가져간다라는 거죠. 뭐 다시 얘기한다면은 일단 한미 반도체 기준의 포트폴리오 구성 범위에서의 역할은 우리가 IT 쪽을 지금 지난해 7월 말 이후부터 해서는 더 확장을 했어요. 최소 55 뭐 전후 수준. 거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5%는 거의 월별 기준에 비중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계속 한미 반도체는 비중을 최소 5% 비중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또 편입을 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왔고 한미 반도체가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좁은 공간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아주 크게 나오지 않는 한. 뭐 하이닉스를 그도 하듯이 오늘 하이닉스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지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의 수익률 범위가 한미 반도체가 2월 말 종가 대비 장중에 올랐던 게 30%대 수익이더라고요. 2월 말 종가 대비.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제 장중에 잘라드렸을 때 7%대였는데 하이닉스가 조금 눌리다 보니까 6%로 마감이 됐어요. 3월달 포트폴리오 수익이 6%. 한미반도체가 32.67%까지 수익이 확정이 됐고 하이닉스가 13%대로 수익이 확정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이제 한국전력은 마이너스 10% 비중도 좀 높죠. KB금융하고 한국전력하고 어느 쪽의 비중을 늘릴까 높일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뭐 지난해 9월 10월 폭락 나오고 난 다음에 10월 말 포트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LG와 가격이 뭐 한미반도체 그 당시에 52,500원에 예? 남들이 정점이라고 할 때 배터리 아저씨 뭐 이런 양반들이 정점이라고 매도하라고 난리쳤을 때 우리는 오히려 비중 5%를 꼬박꼬박 채워가지고 갖고 왔고 그 수익이 어제까지 85%인데 지금 이제 뭐 더블이 된 거죠 거의. 더블이 됐죠. 되고도 넘죠. 그죠? 11만 뭐 9천 원인가요? 얼마까지 올랐죠? 11만 8천 원, 9천 원? 하여간에 11만 7,300원? 더블이죠. 그렇게 돼 있고 2월달, 1월달에도 다시 시장 조정 받고 형성돼 있을 때도 한미반도체 58,700원이었어요. 58,700원. 그리고 3월 기준에 2월 말 종가가 84,800원.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라고 한다면은 어지간해서는 포트에 못 넣잖아요. 우린 짤없죠. 못 넣는 게 없어요. 강력한 매수지. 그 기준의 그 수익 범위가 주력으로서의 수익 범위. 여기에는 HLB의 수익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HLB의 수익 범위는 변동성 매매 기준인 거지.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는 일단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수급 범위가 이왕이면 뭐 쌍끌이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외국인 79만 8천 주. 그러니까 공매대차 상환 부분보다도 이 외국인의 수급은 이제는 이제 추이 추세 수급으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감 방송 때 역시나 이제 그 설정을 해드릴 때 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그 한미 반도체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하이닉스의 장비 추가 공급 부분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보고서 내용의 목표 주가가 20만 원까지 상향이 됐어요. 105% 전일 종가 기준으로. 야,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에 한술에 제가 그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목표 주가는 11만 원, 12만 원 단기관점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26일자 기준에서는 이제 누적 수급까지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확대를 시켜야죠. 지금 이제 12만 5,900원 12.59%의 누적 수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1월 2일부터 해서 누적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고 작업하시는 분 한미 반도체의 누적 수급 범위 캡처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차트를 자를 터이니.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제 월봉 기준에서 22년도 저기 9월 뭐 저점부터 쭉 놓고 보실 수가 있고 수급 범위는 우리가 월봉 기준에서 개인 누적 수급을 끄집어내서 이제 같이 들여다보는 건데 일단은 그 대단한 거죠. 뭐 사실상 그 지속적인 수급을 유지하고 가져간다라는 것이 그 이제 쉽지 않은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84,800원 그러니까 85,000원 수준 그 갭이 형성이 됐던 거고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바로 밑단의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갭이 이제 다 돌파된 거죠. 거의 뭐 12만 원 수준까지 오늘 11만 7,300원이니까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범위를 좀 넉넉하게 잡으면 그 다음 의미 있는 지지 라인 뭐 대략적으로 3만 원 잡는다면은 5만 5천 원이니까 14만 원 정도 응?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14만 원 정도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14만 원 정도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설정이 된다. 그 부분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목표치가 형성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기준을 좀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전에 이제 잘라드렸던 그 월봉의 기준에서는 어제 이제 방송 기준에서 12만 원으로 돼 있었고 지금 이제 좀 수정을 했는데 26일자에 5월 이후에 상승률은 더더욱 높아져 있겠죠. 또 외국인 수급 범위도 더 한 번 더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일단 갭, 매집, 거래. 거래 부분도 1,000만 주의 기준을 뭐 월별 기준이니까 1억 주죠. 월별 기준이니까 1억 주고 최소 이제 7천만 주인데 주가가 이제 올라와 있는 기준에서의 추이 추세 매매 기준에 7천만 주를 설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1,000만 주 기준 설정 잡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투자자별 수급 동향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 01, 02 그리고 외국인 기관 누적 수급 그 상위 그거만 자르면 되고 저는 여기서 누적으로 그럼 잘라 놓을게요. 오늘 것까지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기타 법인 쪽에서 이제 매도 부분 전환 물량이든 뭐 행사 물량이든 뭐 어떤 기준에서든 기관 쪽이 이제 금융투자에서 매수 저 부분은 금융투자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해치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ETF 상품이나 이런 쪽에 이제 해치 물량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모펀드 쪽에 그 차익 실현도 꽤 나와 있어요. 사모펀드나 이제 뭐 기타 법인 물량을 외국인이 싹 뭐
감싸 안아서 받아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금융투자나 은행 이외의 다른 쪽에서의 수급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해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1140만 주면 11% 이상 12%에 달하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앞전에 그러면서 이제 그 1200만 주까지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에 그 쌍끌이 기준인데, 그게 이제 그 기타 법인 쪽의 물량을 제외하면 외국인과 기관 그냥 쌍끌이 수급만 놓고 따졌을 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수급 범위는 매우 뛰어난 수급이다. 저게 이제 누적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만 놓고 보시게 되는 경우는 저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상위 종목 설정 기준 그거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년도 01월 02일부터 24년도 03월 26일까지 기준에 이제 매집이 되는 거고, 그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1200, 1300, 1200 모르겠다. 좀 더 저기서 봐야 되겠다. 1200, 1300, 1200 아유 모르겠다. 나중에 계산할게요. 왜냐면 이제 요게 1140만 주에 108만 주니까 108만 주 해주면 108만 주 그러면 1380만 주고, 이거는 108만 주죠. 그럼 1248만 주 되겠네요. 1248만 주. 1248만 주라고 한다면 1248만 주 나눌 9700만 주. 1248만 주 나누기 9700만 주 해주면 12.87%. 12.87%의 매집이 진행돼 있다. 그 기준이 전체 수급 범위 최상위에 놓여집니다. 15위 안에.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원고에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20, 23, 01, 02 부분에 조회를 하면 42,27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평단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원체 이제 12%니까 150% 이상 뭐 200%까지의 기준도 설정을 한다 그랬죠. 끊임없는 거죠. 뭐 끊임없는 거. 단기 수급 범위에서도 이제 해석을 뭐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기준의 해석 범위는 나중에 한 번 더 매집에 대한 교육 잡아드릴 때, 매집 종목에 대한 교육 잡아드릴 때, 그때 이제 다시금 설정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잘라서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볼게요. 그래서 기관 쪽의 순매수가 조금 확장이 되면은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5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기관의 매도가 이제 일부 형성되면서 그것 때문에 쌍끌이가 아닌 외국인 순매수 뭐 최상위에 놓여진 건데, 현대차, 하이닉스, 그다음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나면은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SK스퀘어,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카카오뱅크, 삼성전기, 크래프튼, 그리고 한미반도체 11위입니다. 11위고 10위 안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크래프튼 대비해서 뭐 추가 수급 조금만 유입이 돼도 충분히. 매우 긍정적입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의 기준이 잡혀지는 거고. 그래서 요 그 기준에서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매우 긍정적으로 설정이 돼서 14만 원 맞나요? 5만 4천 원, 5만 5천 원, 14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갭에 대한 지금 현재 기준의 갭, 그리고 앞으로의 갭, 월봉의 기준에서 다음 달의 갭, 그리고 이번 달에 발생돼 있는 갭, 또 수급 범위의 누적적인 수급,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추이 추세가 매우 긍정적인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슈팅이 또 나오느냐의 기준은 안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 단기 변동성 종목이어서 뭐 계속 변동성이 확장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내일 당장 변동성이 확장되지 않더라도 지금 기준에서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를 한다. 저 부분을 그 차트에 넣어드릴게요. 넣어드려서 5월 달에 그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 부분 19,530원이잖아요. 오늘 그 고점 부분이 얼마입니까? 11만 7,300원. 대박이네요. 마이너스 19,530원 나누기 19,530원 해주면 500.61%가 나옵니다. 어휴. 500.61%의 수익 범위 급증 개별 목표 주가 14만 원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매집의 목표 주가 부분이 역시 이제 상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200%로 13만 원 정도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미 반도체의 월봉 차트 원고에 이제 넣어서 가져가는 그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잡아서 올려놔 드릴게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대단합니다. 이 그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의 성장성에 대한 해석인 거죠.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뭐 저평가여서 더 간다의 개념이 아니고 TC본도라는 것이 일단은 그 HBM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매집 목표 주가도 14만 원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그냥 같이. 그래서 TC본도라는 부분에 세계 이제 1위 업체 기준이 되는데 이 한미 반도체가 그러니까 AI가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 산업 자체가 바뀌어진 상태 트렌드가 그렇게 해서 22년도 11월 말일 날 오픈 AI가 일단 어찌 됐든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전체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앞으로는 진짜 생성형 AI를 써야 된다, 대중화하겠다의 그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22년도 11월 말에 이제 대중화 선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대부터 썼던 AI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예전에 알파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그러한 기준점의 흐름이 일단 과연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설정을 잡았을 때 2023년 5월 24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준 거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엔비디아의 실적.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주다 보니 거기에 이제 연동되는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나와주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납품하는 하이닉스의 HBM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같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HBM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D램을 층층이 쌓아 올린 것을 얘기하잖아요. 층층이 쌓아 올린. 그래서 그 반도체 D램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데 그것에 대한 기술력. 반도체 D램을 한 층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것에 대한 기술력.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제가 캡처할게요. 그냥 안 잘랐으면 냅두세요. 뭐 어떻게 잘라야 될지 지금까지도 모른다면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냅두세요. 제가 자를 테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 AI 챗 GPT 그에 따른 그 챗 GPT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 그 AI 서버의 구축을 위해서는 GPU가 들어가고, 그 GPU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D램이 무지하게 들어가는데, 그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다. 그 3세대의 기준이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8단,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2단으로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12단까지 올렸을 때의 기준에 그 기술력, 12단까지 올리는 그 기술력이 한미반도체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5세대 납품한다 이랬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한미반도체가 매출처 다변화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 요인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장비는 다른 쪽에서 조달해서 쓴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출하량을 늘리기 시작하면 늘리겠죠, 당연히. 한미반도체 기술 장비도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 쪽도. 근데 삼성전자하고 뭐 특허 분쟁이나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쪽의 기준을 사용할 한미반도체 쪽의 TC본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래서 저평가가 아닌 이 한미반도체는 저평가가 아닌 결론은 뭐다?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그러한 해석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해석 부분들, 그런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직 계산기뿐만 아니라 종목 검색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게 계속 형성이 돼 있던 거죠. 그리고 뭐 장악형, 뭐 상승 인대 확인형, 뭐 3월 들어서도 거래 터지면서의 흐름. 결론은 월봉 기준에서의 목표치 또 일봉에서의 목표치 다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샛별형이 떴을 때 이후의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고 설명을 드렸어요. 올해 들어서의 주봉에서. 그렇게 되면서 소나 모멘텀 차트로 놓고 보시더라도 뭐 각이 뭐 엄청나죠. 거래대금도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주간 단위의 거래대금이 다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 진행해 드릴 때에 12만 원 이제 급증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해 드릴 때에도 저기 그 샛별형이 떴을 때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렸고, 저 때가 고점이 10만 원 이제 막 넘길 때 기준인가요? 이때가 그 딱 10만 원, 또 10만 7,800원까지 찍을 때 기준이네요. 근데 조자리는 한 1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그래서 저 기준의 그 흐름 놓고 보실 때에도 갭이 형성돼 있고 샛별형이 형성돼 있고, 그 샛별형과 갭의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이 주간 단위에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범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줬다는 거죠.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의 주봉에서도 매번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월등한 거래대금 거래량만 수반되어 준다면, 그게 이제 지금의 위치는 주가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어요. 주간 단위의 2조. 얘가 변동성 기준에서 단기 변동성에서 정점에 달하려면 얼마? 그러려면 월봉 기준에서 일봉 기준에서 2조. 하루에 2조 터지고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면 좀 야 이제 끝났나? 이렇게. 근데 지금 기준에 이제 주봉 단위의 2조기 때문에 정점을 논하기는 아직 멉니다. 그 주봉 단위의 2조라는 게 정점의 2조가 아니라 주봉의 2조가 터지고 주가의 변동 강세가 확장돼야 된다. 뭐 그 내용인 거죠. 결론은 지금 여기의 기준에서도 목표주가 12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을 때 퍼센테이지 기준, 뭐 로그 차트 기준으로도 놓고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그 차트의 높이로 놓고 보면은 저 바닥까지 기준에서 월등히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즉 계산을 해주면 대략 이제 60% 이상 주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60% 이상. 그러면은 13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4만 원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 앞부분의 돌파 갭이 다음 주 주간 단위에 이제 또 급증 갭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데, 현재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높이가
뭐다? 현재 기준에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치가 14만 원까지도 해석을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인 샛별형의 기준에서의 그 엄청난 흐름, 그런 부분도 지금 다시 복귀해 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꼬리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굳이 가져가실 필요도 없고 해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꼬리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더 큰 양봉의 기준으로도 형성이 잡힐 수 있다. 갭에 대한 목표치의 설정 범위, 그리고 거래 대금에 대한 주간 단위의 1조 5천억에서 2조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 이번 주에 다 거래 대금의 목표치는 설정이 잡힌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1주 월봉을 한미반도체를 잘랐을 때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강세 부분은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과 역시나 마찬가지로 HBM의 출하량의 확장, 공급 과잉이 절대 아니다. 공급 과잉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의 추가 강세, 추가 주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 해석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 한미반도체처럼 HBM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그 특화되어 있는 쪽, 그런 쪽은 뭐 충분히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도 설정을 잡아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리고 다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월봉의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렸던 범위가 일단은 목표치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뭐 상향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목요일의 기준에서도 방송 원고를 가지고 나갔고, 목요일자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요 흐름, 요 방송화면 다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당시 기준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목표치 그 목표 주가를 120불까지 계속 유지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더 상향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월 20일자 기준인 거고, 지금 기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은 130불로 이제 이때 월봉의 기준에서 좀 올려드렸었잖아요. 지금의 기준은 저 120불을 이제 올려드리고 130불 올려드렸지만 이제 110불의 목표 주가는 다 뚫린 거고, 그래 이제 120불 수준까지 이제 정거래일 기준에서 넘겨준 흐름이 됩니다. 121불까지 나왔네요. 주봉하고 이제 월봉 뭐 둘 다 설정을 잡아서 올려드리는데, 기존에 이제 설정 잡아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똑같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똑같이 추이 추세의 흐름이 연출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녹화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기준의 요 흐름 범위까지 우리가 함께 기준 잡아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미반도체 설정 범위를 올려드릴 건데, 우리 이제 한미반도체는 메타방 기준에서도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어제 좀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이수 페타시트도 워낙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의 기준을 잡지 않고 한미반도체를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제 주력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뭐 변동성 종목까지 확장해서 놓고 보되, 이수페타시스를 메타방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동하지 않고 대처를 했어요. 어제는 사실 좀 애매했어요. 조건에 안 맞았어요.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조건에 안 맞았고, 오늘은 이수도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수가 거래가 안 터졌으면 한미가 거래 터지고 눌려 있을 때 HLB를 들어갈까 한미를 들어갈까 갈등하다가 한미의 수급이 월등히 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쪽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10만 2천 원부터는 차익 실현할 이유가 없는 상태 기준에 11만 6천 원대까지 쭉 뻗어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조금은 제한적이었고 꺾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차익 실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0만 한 3천 원 정도의 재편입,
그리고 다시 고점 찍고 눌릴 때 다시 차익 실현, 그리고 아마 재편이 뭐 이렇게 좀 됐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메타방의 기준에서 수익 범위는 뭐 엔캠 상한가 갈 때 HPSP 27%의 급등, 또 하이닉스, 거기 한미 반도체까지 요걸로 이제 한 20% 수익을 확장을 지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LB를 통해서 40%대까지 수익으로 확대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지금 그게 3월 19일 기준에 43%였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자 기준에 26일자 기준에, 그러면 19일이 34거래일이면은 20, 20일, 20인가요? 그러면 37거래일인가요? 22일까지? 그다음 38, 39, 39거래일 되겠네요. 그죠? 39거래일에 51%, 52%대는 캡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메타방의 기준에서 수익 범위가 오늘 기준에 50%를 드디어 장중에 넘긴 겁니다. 넘겼고 종가 기준이 49%대일 거예요. 종가 기준이 48%인가? 종가에 뭐 한도가 눌려서 뭐 그건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3월 26일 39거래일 동안에 일단은 50%, 51%, 52%까지 이제 장중 수익이 높아졌던 부분에 한미 반도체 기준하고 HLB의 기준의 흐름, 10조 이상짜리 종목 두 종목에서의 역할론이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제 수익 범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수페타시스만 가지고 있어요. 실시간 체결은 없고 오늘 기준에서는. 그래서 일단 뭐 기존 거를 그대로 놓고 볼까요? 그 기존 거 놓으면 좀 애매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가 없이 오버나잇을 한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오늘 병행을 했거나 이동을 했거나 어제 기준을 좀 설정을 잡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마도 오늘 75에서 80% 수익이 됐을 거예요. 근데 뭐 내일 기준의 이수페타시스가 변동성을 뭐 확장을 해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뭐 거기도 이제 프로그램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한 100만 주 단위, 1월 20일, 3월 3일, 3월 18일 이렇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100만 주 단위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 그러면은 뭐 충분히 내일 기준에 70%, 80% 수익 범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기준에서 드디어 51%대인가요? 수익이 50%를 넘기는 수익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거래는 오늘 일단 없고 이수페타시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기준을 설정을 잡았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한미 반도체 쪽에서의 그 수익 범위의 영향이 HLB하고 뭐 나머지 한미 반도체에서 이런 수익 부분의 영향이 계좌 수익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는 거, 또 HLB에서도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100%까지의 수익 범위를 과연 뭐 어느 쪽에서 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이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그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추후에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메타방의 2기는 이제 우리 VVIP 회원님들 위주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잡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10분 정도로만 2기도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원활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메타방 기준에 이제 한 분당 주력 포트폴리오 제외하고 1억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 1억 원의 자산 설정 범위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움직임 가져가는 거니까 10억이면은 혼자 매매하는 건 상관없는데
전체 매수 매도의 흐름을 개별 10분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잡아간다면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메타방의 기준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요. 유튜브 찾아오시고 거기에서 이제 한미반도체, 뭐 HLB 생명과학, 이수베타시스 기존에 올렸던 거, 어제 야간에 올렸던 것도 다 지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야간 기준에 야간 영상 잘라서 올리는 경우가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알려드리세요. 재생 목록 넣는 방법. 그래 메인 화면에 뜰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영상 다 참조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타방은 이제 뭐 VVIP 회원님들 위주인 거고, 라이브 강연의 부분이 4월 13일 토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강연회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 방으로, 뭐 설명 들으실 이유도 없고, 설명 들으면 더 혼란스러워. 이게 뭔 소리야? VVIP나 VIP나 그러면 똑같아? 종목 똑같아? 문자만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딱 그냥 규정만 지으시면 돼요. 내가 1억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은 VVIP 방에 오셔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라는 거고, 뭐 오늘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 절대 놓칠 일 없잖아. VVIP 방에 계셨으면.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가 계속 왔지만 10만 2천 원 뚫릴 때 진짜 거기서 편입을 제대로 강도 있게 못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했단 말이에요. 문자는 계속 나가는데 문자 도착한 시점에는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의 기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바로 안녕하세요. 이 좋은 장에 이번 주에도 3,0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250포인트 남았잖아요. 그럼 8%? 그러면 대략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움직이면은 그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하루에 뭐 10% 이상의 흐름이 나오는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가 그 흐름이 나오는데, 올해 들어서만 100%, 시가총액 3,000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다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커요. 근데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번 달의 변동성 크기만 33.99%인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들이 가야 지수는 그냥 뚫립니다. 3천 넘기면 못 가는 애들 없어요.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도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전부 초강세의 흐름에 전부 다 긍정적인 수익. 자, 일단 한미반도체 영상 올려드립니다.